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그 한 달 넘게, 사실 거의 뭐 2달 가까이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가 이제 문의가 갑자기 구독자나 지인분들한테 문의가 엄청 왔어요. 뭐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지금 이거 전세 계약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지금 가격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미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실 자산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부채를 포함한 자산을 건 하나의 큰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셔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해졌어요. 더 예전부터 사실 궁금했던 건데, 지금 그런 분들 보면은 막 옛날에는 통쾌했거든요. 아유 거 봐라, 뭐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되지,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 솔직히 씁쓸해요. 엄청 씁쓸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저분들이 저런 선택을 하게끔 했을까? 뉴욕에 있는 맨하튼 아파트 가격보다 비싼 30년 되어가는 아파트를 사게끔 무엇이 등을 떠밀었을까? 오늘은 영상 주제는 그 내용입니다. 당신의 등을 떠미는 보이지 않는 선. 첫 번째가 시각적인 효과가 주는 믿음이에요. 특히 유튜브. 신문기사는 이런 텍스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신문기사는 이미 우리가 좀 불신이 많이 쌓여 있어요.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용산 집값 꺾였다. 여러분 5월 달에 대통령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용산 뭐 엄청 뛰었죠.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막 항의성 전화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갔죠. 우리가 한두 번 당하냐 이거죠. 이제 신문에는 잘 안 당해요. 강남도 하락 전환. 이미 떨어진 지는 4개월이 넘었지만 이제야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GTX. GTX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GTX는 뭐 제가 특별 영상까지 만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GTX 뚫린다고 내 인생도 GTX처럼 뚫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텍스트로 된 신문 기사에는 잘 안 넘어가요. 안 속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유튜버 분들을 보세요. 제가 뭐 특정하진 않을게요.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개개인.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집값 관련해서 예측을 하고, 그쵸? 한국은행도 하기 힘든 걸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시국에 전세가율이 높아질 때 집을 사라,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다 여러분 진짜 골로 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분들의 말이 먹힐까? 첫 번째는 시각적인 효과가 너무 뛰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수트, 타이 앤 수트. 자, 그리고 CG 영상 보면 막 CG 나오고 막 친절하게 자막 달리고. 제 영상 보세요. 허접대기 영상. 얼굴도 안 비치고, 그냥 뭐 대충 PPT로 이제 만들어서 시각적인 효과가 저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보세요. 딱 타이틀, 그 다음이 타이틀이에요. 소장, 교수, 박사, 이 타이틀. 우리나라에서 특히 제일 최고로 쳐주는 타이틀. 어디 출신 뭐 소장, 박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믿음직스러운 거죠. 누가 동네 부동산 아저씨 유튜브를 믿겠어요? 이런 분들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삐까뻔쩍한 스튜디오에서 엄청난 타이틀 내걸고 하는 얘기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헛소리여도 이분들 얘기를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 탓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타이틀, 시각적인 효과에만 익숙해진 우리의 어떤 문화, 심리를 교묘하게 유튜브가 이용하고,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끔, 말도 안 되는 지주택에 가입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만한 사람이 거의 뭐 없죠. 당해보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게 당신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게 심리적인 요인이고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이런 타이틀 보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연구보고서, 논문, 공식 발표 자료, 실거래가 지표 이런 걸 제가 거의 제 영상에 거의 대부분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특히 GTX 설명할 때도 예타보고서, 관련한 국토연구원 논문, 이런 것들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네 부동산 아저씨 누가 믿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믿지 말고 이분들의 연구 결과는 믿으세요 라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막 일부러라도 예타보고서 그 막 수백 페이지짜리 요약한 거 가져오고 이랬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경제가 안 좋아요. 그렇죠? 경제가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요. 자, KDI 경제 전망 보면은 경제 성장률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이게 5월 달인가 나온 건데, 그리고 KDI 원장은 참고로 사태 압박에 못 견뎌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이 하락 예측, 경제 성장률 하락 예측 곧 지지율 하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죠. 이거는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측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지지율 이꼬르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수십 년을 지배한 문민정부 이래로, 사실 문민정부 이전에 그 전두환 때부터도 제가 봤을 때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은 정치적 지지율 이꼬르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KDI는. 그것도 두바이유 기준으로 원유 도입 단가가 요 정도로 낮아질 때, 92달러로, 지금 100달러 근처죠. 92달러로 하락할 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락 안 하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4% 정도만 절하됐을 때, 4% 정도만 달러가 더 비쌀 때,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그걸 전제로 했을 텐데, 만약에 5% 이상 비싸지고 달러가 6% 이상 비싸지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왜? 수출입이 거의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하는데, 수출입 할 때마다 결제할 게 달러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도 하락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이건 한국은행 선임연구원 위원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지금 기준금리도 빠르게 인상할 것 같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러나 우리는 우리만의 정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이 결론까지 다 보면은 우리는 미국처럼 빠르게 빅스텝, 최근엔 자이언 스텝 막 이러는데, 그렇게 안 따라가겠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비쳤지만 바로 0.5%포인트 올려버렸죠. 그만큼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만큼 이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는 마치 우리는 미국처럼 빠르게 급격하게 올리진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띄었거든요. 이 결론, 이 빨간색 부분 보면은. 근데 바로 올려버렸죠, 이번에. 그만큼 이런 건 누가 예측해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제가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도 실패하는 게 집값 예측이고, 그렇죠? 주택산업연구원, 그 아주 훌륭하신 연구원 분들도 실패하는 게 집값 예측인데 어떻게 예측해요? 집값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그 어떤 전망을 정확하게 예측하냐 이거죠. 하물며 요런 분들이. 자, 여기까지 할게요. 바로 이런 게 지금 우리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시장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하셔라. 근데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징조는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근데 좀 이제 경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선물 가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이제 6월 21일 날 이제 대책이 나왔죠. 5%만 인상하면은 실거주 요건 2년을 빼준다. 저는 그거랑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거 대책이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고요. 제가 이 보수 정권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여야든 보수든 진보든 부동산에서는 다 똑같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정권은 대놓고 건설사 위주의 정책을 필 가능성이 크고 규제를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뭐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게 공약이었고 실제로 지금 건설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풀어주고 있죠. 특히 고분양가 심사제도도 최근에 지어진 비싼 아파트 단지랑 비교해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줄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바꿔버렸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주택기금으로 마련된 분양보증 그 위험이 훨씬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건설사들을 위해서. 보수는 쉽게 제가 정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있어서 보수는 대놓고 친건설사 정책을 펼치는 데고, 진보는 겉으로는 친서민이지만 뒤로는 건설사와 은행을 걱정해주는 그런,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참고하세요. 참고만 하십시오. 네. 그리고 보세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지역도 해제 이거 발표했잖아요.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수가 되면은 이번 정권에서는 지방에 어떤 규제들을 풀어주면서 건설업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는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다. 왜? 계속 그렇게 해왔잖아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때도 그랬죠. 빚내서 집 사라. MB 때는 뭐 뉴타운, 뭐 MB 아니 MB는 서울시장 때부터 그랬잖아요. MB 때도 그랬고, 뭐 김영삼 때는 안 그랬습니까? 네. 아니 노태우 때는 안 그랬어요? 노태우 때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노태우 때 일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 올렸다가 또 떨어지는 거. 우리 많이 당했어요. 사실 많이 당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된 20살 이제 뭐 사회초년생 초반이신 분들, 그런 분들, 특히 이제 첫 거래를 하신 30대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믿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한번 확 올릴 거예요. 이 보수에서는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확 올리고, 그리고 거품이 끼면은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미스가 맞아요. 나의 실수가 맞고 나의 잘못은 맞아요. 왜?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너무 자책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 뭐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다 등 떠밀고 있었어요. 사라고. 지금이 제일 싸니까. 건설사 지금도 건설사 밀어주고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속단하지 마시고 천천히 지켜보시고 또 대응의 자세로 바꾸세요. 예측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예측 전망 이런 영상 엄청 보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는데 뭐 할 말이 없어요. 특히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뭐 집값이 오른다라는 예측을 이제 작년 말부터 했던 유튜버 영상들을 저한테 엄청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제 얘기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안 보내죠. 그런 거 보낼 수가 없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가격 무시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무슨 원자재 가격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랬던 분들 지금 댓글도 남아있을걸요. 그 지주택 영상에 작년 10월인가 선물 가격 지금 원자재 선물 가격이 심상치가 않다. 너무 가파르게 오른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나 중반쯤에 부동산에 타격이 온다. 실제로 타격이 왔잖아요. 한번 제가 이게 뭐 대단한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미 공개된 정보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는 그대로 보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대응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대응. 예측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속단해서 예측하는 게 제일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속단하지 마시고 예측보다는 대응의 자세로 투자에 임하시면은 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좋은 결과 내시는 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속단하지 않고 천천히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예측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자세를 유지하신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